연상운과 장녹수. 조선의 비극적 사랑 제1부. 운명적 만남.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이웅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처음 산 716년 11월 창덕궁의 깊은 밤에 태어난 그는 왕세자로 책봉되며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 생모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건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 성종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어린 세자는 어머니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랐다. 참사 94년 성종이 승하하자 19의 젊은 나이로 즉위한 연산은 처음에는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다. 학문을 좋아했고 신하들의 간언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천제곱 4년 갑자사화를 통해 생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고 연산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 무렵 궁궐에는 아름다운 기녀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다. 연산은 슬픔과 분노를 잊기 위해 향락에 빠져들었다.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기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갔지만 연산은 듣지 않았다. 왕비 신씨도 그의 방종을 막을 수 없었다. 1606년 초봄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평양기생 출신의 장녹수가 궁궐에 들어온 것이다. 25의 장녹수는 빼어난 미모와 함께 춤과 노래에 능했다. 그녀가 처음 연산 앞에서 춤을 출 때 왕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녹수의 하얀 손이 공중에서 우아하게 움직일 때마다 비단 치마가 나비처럼 펄럭였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슬픔과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산이 물었다. 소녀 장녹수라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다. 그날 밤 연산은 장녹수를 불러들였다. 촛불이 흔들리는 침전에서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녹수는 평양의 가난한 기생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를 배웠다고 했다. 그녀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랐다는 점에서 연산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과인도 어머니를 잃었소. 연산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그것도 억울하게. 녹수는 조용히 연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연산은 오랜만에 위안을 느꼈다. 그날 이후 연산은 녹수를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를 불렀고 낮에도 함께 활을 쏘거나 말을 타고 놀았다. 신하들이 정사를 아뢰어도 연산은 녹수와 함께 있으니 나중에 오라며 물리쳤다. 한 달이 지나자 연산은 장녹수에게 정식 품계를 내렸다. 기녀, 신분에서 벗어나 수경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왕비와 후궁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장녹수는 영리했다. 연산의 마음을 읽는데 천재적이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준비했다. 연산이 슬퍼하면 춤으로 위로했고 화가 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겼다. 전하, 오늘은 소녀가 새로운 춤을 배워왔나이다. 녹수가 연산 앞에서 살랑거리며 말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연산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번졌다. 녹수의 춤은 황홀했다. 마치 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했고 비단 옷자락이 물결치듯 움직였다. 연산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 신하들의 탄식, 왕비의 눈물. 연산은 듣지 않으려 했다. 녹수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녹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소녀에게도 욕심이 있나이다.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과인이 들어주리다. 소녀의 오빠가 벼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녹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연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까짓 것이야 어렵지 않소. 다음
날 녹수의 오빠 장한중은 벼슬을 받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녹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조정의 인세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하는 자들은 연산에게 참소했다. 제2부 권력의 정점. 1206년 봄 장녹수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다. 연산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정악을 짓게 했고 온갖 징귀한 보물들을 선물했다. 녹수의 처소는 왕비전보다 더 화려했다. 비단으로 만든 장막이 걸렸고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전국에서 진상된 최고급 음식과 술이 날마다 그녀의 상에 올랐다. 그러나 녹수는 만족하지 않았다. 권력의 맛을 본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전하, 신하들이 소녀를 괴롭히나이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신하들은 그저 왕에게 정사해 집중하라고 간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연산은 녹수의 말만 믿었다. 누가 감히 녹수를 괴롭힌단 말이오? 연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녹수는 조용히 몇몇 신하의 이름을 댔다. 그들은 모두 충직한 신하들이었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연산은 다음 날 그들을 불러 가혹하게 문책했다. 일부는 파직되었고 심한 경우 귀양을 갔다. 조정은 더욱 조용해졌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다. 장녹수의 오빠 장한중도 출세가도를 달렸다. 아무런 재능이 없었지만 누이 덕분에 높은 벼슬에 올랐고 재물을 마음대로 챙겼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고 뇌물을 받아 인사를 농단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지만 연산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연회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기녀들이 춤을 추고 음악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연산과 녹수는 그 한가운데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인이요. 연산이 취해서 말했다. 녹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가운 계산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왕비신 씨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후궁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장녹수만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전하, 나라가 어찌 되려 하나이까? 왕비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하지만 연산은 차갑게 대답했다. 중전은 후궁 일에 참견 말고 내전이나 돌보시오. 신하들 중 몇몇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전하, 장녹수를 궁에서 내보내소서. 그녀가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나이다. 하지만 연산은 그들을 모두 벌했다. 심지어 의금부에 가두어 고문하기도 했다. 감히 과인의 사랑하는 사람을 헐뜯다니. 연산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녹수가 말했다. 전하, 소녀가 아이를 가진 것 같나이다. 연산은 기뻐 날뛰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녹수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거짓 임신을 꾸몄다. 연산은 그녀를 위해 더욱 많은 것을 해주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고 진귀한 약재들을 구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녹수의 배는 부르지 않았다. 소녀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잃었나이다. 녹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연산은 그녀를 위로하며 더욱 아꼈다. 신하들은 의심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 무렵 전국에서는 밀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관리들의 횡포에 고통받았다. 장녹수와 그녀의 일당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관리들은 장한중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을 더욱 쥐어짰다. 이건 다 장녹수 때문이야. 백성들이 숨죽여 말했다. 궁궐에서는 연산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호랑이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민가를 헐고 사냥터를 만들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고 쫓겨났다. 전하, 이는 너무 지나친 아이다. 한 늙은 신하가 간언했다가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녹수는 이제 조정의 실세가 되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신하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녀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은 승진했고 거역하는 자들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녹수는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비녀를 꽂고 다녔다. 그녀를 보는 궁녀들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전하, 소녀가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나이다. 녹수가 교태를 부리며 말했다.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소녀의 집안을 양반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나이까? 기생 출신인 녹수는 신분 상승을 간절히 원했다. 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소. 다음 날 조서가 내려졌다. 장녹수의 집안은 양반 신분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침묵했다. 저항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했기 때문이다. 제3부 몰락의 그림자. 1106년 여름 조정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몰래 만나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고 밤에 은밀한 모임이 열렸다. 중종 반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원로 대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산을 폐위해야 합니다. 박원종이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하지만 영모는 다른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건 영모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희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진성대군, 즉 후에 중종이 되는 이역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진성대군은 성종의 둘째 아들로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반정군은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다. 무기를 모으고 군사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비밀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녹수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전하, 신하들이 수상히 움직이나이다. 녹수가 연산에게 말했다. 하지만 연산은 웃으며 말했다. 과인을 감히 누가 해치겠소? 걱정 말라우.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녹수는 불안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궁궐이 불타고 자신이 쫓겨나는 꿈이었다. 그녀는 연산에게 더욱 매달렸다. 전하, 소녀를 버리지 않으시겠지요? 물론이요. 과인이 살아있는 한 녹수는 안전하오. 연산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9월 1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했다. 만정이다. 외치는 소리에 궁궐이 술렁였다. 연산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냐? 그가 당황하여 물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하, 반정군이 쳐들어왔나이다. 연산은 믿을 수 없었다. 과인을 배신하다니. 그는 녹수를 찾았다. 녹수는 침전에서 떨고 있었다. 전하, 이제 어찌하나이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연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걱정 말라오. 과인이 지켜주리다. 하지만 반정군의 기세는 거셌다. 궁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연산을 지키던 호위병들도 하나둘 항복했다. 아무도 더 이상 폭군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다. 동이트자 반정군은 왕의 침전 앞까지 도달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박원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순이 나오라. 연산은 녹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궤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왕으로 살았던 그는 폐위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문이 열렸다. 반정군이 쏟아져 들어왔다. 연산군 이용 폐위를 받아들이라. 성희안이 엄숙하게 선포했다. 연산은 녹수를 뒤로 숨기려 했다. 녹수만은 보내주시오. 녹수는 죄가 없소. 하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다. 장녹수야말로 나라를 망친 간신입니다. 녹수가 비명을 질렀다. 전하, 소녀를 구해주소서. 하지만 연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군사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왕의 옷을 벗겨지고 평민의 옷을 입혀줬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권력, 지위, 사랑하는 사람. 녹수, 녹수. 연산이 외쳤지만 녹수는 이미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비단 치마가 지늘게 질질 끌렸다. 한때 하늘을 찌르던 권세는 이렇게 끝났다.
아침 해가 창덕궁을 비췄지만 연산과 녹수에게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환호했다. 법군이 쫓겨났다. 장녹수가 잡혔다. 기쁨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연산은 이미 멀리 압송되고 있었고 녹수는 차가운 옥에 갇혀 있었다. 중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첫 조서에서 선포했다. 연산의 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신하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연산과 녹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제4부 비극적 결말. 장녹수는 의금부 옥에 갇혔다. 한때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입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추국이 시작되었다. 장녹수, 네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 추국관이 물었다. 녹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피폐해졌고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소녀는 단지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입니다. 녹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추국관은 냉정했다. 네오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충신들을 참소했으며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했다.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녹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사형. 녹수는 목이 잘릴 예정이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녹수는 홀로 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평양의 가난한 기생집에서 태어나 궁궐의 총애를 받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전하, 녹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연산을 생각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권력을 위해 이용했을까? 녹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후에는 욕심이 앞섰다.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9월 3일 아침, 형이 집행되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그들은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녹수의 최후를 보기 위해 왔다. 녹수가 끌려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사형. 녹수는 목이 잘릴 예정이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녹수는 홀로 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평양의 가난한 기생집에서 태어나 궁궐의 총애를 받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전하, 녹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연산을 생각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권력을 위해 이용했을까? 녹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후에는 욕심이 앞섰다.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9월 3일 아침, 형이 집행되었다. 서소문 밖 형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그들은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녹수의 최후를 보기 위해 왔다. 녹수가 끌려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형틀에 꿇어앉은 녹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이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가 생각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올렸다. 섬광이 번쩍였고 녹수의 목이 떨어졌다. 한때 조선을 떨게 만들었던 여인의 짧은 생은 이렇게 끝났다. 그녀의 나이 25이었다. 한편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한때 궁궐의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허름한 집에 갇혀 지냈다. 매일 녹수를 생각했다. 녹수는 어찌 되었을까? 그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신하들은 이미 녹수가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달 후인 11월, 연산은 녹수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통곡했다. 녹수, 과인이 녹수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연산은 밥을 먹지 않았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그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다. 한때 건강하고 힘이 넘쳤던 왕은 이제 병든 노인처럼 보였다. 12월 초 연사는 병이 들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의원이 왔지만 소용없었다. 연사는 살 의지를 잃었다. 녹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중종은 형의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506년 11월 6일 연사는 3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단 2명의 하인뿐이었다. 한때 수백 명의 신하가 절을 올리던 왕은 이렇게 쓸쓸히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녹수였다고 한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했다. 연산의 시신은 초라하게 묻혔다. 왕릉이 아닌 일반 무덤에 아무런 의식도 없이 중종은 형에게 묘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연산군이라는 이름만 역사에 남았다. 폭군으로, 폐륜하로, 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기억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궁궐에서는 연산과 녹수의 이야기가 금기가 되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폭군 연산과 요부 장녹수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사랑은 비극이 되었고 경고가 되었다. 장녹수의 오빠 장안중도 처형되었다. 그녀의 일족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역사는 이렇게 교훈을 남겼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욕심은 파멸을 부른다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어쩌면 연사는 진짜로 녹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잃고 상처받은 영혼이 유일하게 위안을 얻은 사람이 녹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녹수 역시 권력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진심으로 왕을 사랑했을 수도 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혔고 장녹수는 간신으로 왕을 혹했다. 그들의 만남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던 두 외로운 영혼이었다. 강화도의 연산 무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잡초만 무성했고 비석도 없었다. 서소문 밖 어딘가에 묻혔을 녹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했지만 결국 신분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세월이 더 흘러 조선 후기가 되자 연산과 녹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판소리로 불렸고 야담으로 전해졌다. 한때 권력을 누렸으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위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한다.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었는가? 장녹수는 정말 요부였는가? 어쩌면 연산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불행한 왕이었고 녹수는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만남이 불행한 시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불행한 시대가 그들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사랑과 권력이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개인의 욕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연산과 녹수의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창덕궁에 달밤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루지 못한 꿈의 메아리일까?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자들의 후회일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역사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할 뿐이다. 역사적 주석. 연산군 1476-1236은 조선 제10대 임금으로 사밭 94년부터 1506년까지 재위했다. 갑자사와 일참사와 을축사와 일루직옹로 수많은 신하를 죽였으며 생모 패비윤 씨의 죽음 이후 폭정이 심해졌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돼 유배되었고 같은 해에 사망했다.
장녹수 애칠림 류큐는 평양 기생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다. 그녀의 오빠 장안중과 함께 권력을 남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종 반정 직후 처형되었으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요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남용과 그에 따른 파멸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조선시대 내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